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우리나라 집회 그것이 궁금하다. 미술과 역사의 융합 수업으로 집회의 제작 과정과 특징을 알고 창의적인 집회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 화폐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집회에 나오는 인물과 소재에 대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2. 세계의 집회를 알아보고 집회에 나타난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집회 제작의 순서와 제작 기법을 알 수 있다. 3.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선정해보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가치로운 상징물을 소재로 창의적인 집회를 디자인할 수 있다. 여기 목차 순서대로 수업을 차근차근 해볼까 해요. 화폐란 경제적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지불 수단으로 나라의 상징을 소재로 채택하여 예술적으로 제작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집회 디자인에 반영되지요. 주로 세계의 화폐에 인물을 넣는 이유는 그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한 위인을 기리고 집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화폐의 역사를 보면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했는데요. 현재 집회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위인의 모습이 인쇄되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집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달러에도 위인의 얼굴이 나와 있네요. 유럽연합의 유로화엔 유럽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동물 중심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이 영상을 통해 이해를 도울게요.
화폐는 국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이다 라는 말이 참 실감이 가네요. 자, 그럼 다음은 지폐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지폐는 면 섬유를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지폐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1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각 디자인과 미술사 전공 교수 5인과 한국은행 조폐공사 관계자 등 10명의 화폐 도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 도안을 제작하죠. 또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여백 투시 이미지 기술을 사용해 숨은 그림을 넣거나 홀로그램 등 특수 물질이 활용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한 우리나라 지폐 속 이미지와 디자인의 소재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이해를 도울게요. 혹시 돈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지폐 속에는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땐 괴담 같은 게 떠돌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을 넣어요. 영국 지폐의 경우 모든 지폐 앞면에 현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려져 있고, 중국의 경우엔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이 담겨 있죠. 또 미국의 경우엔 역대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한국의 지폐에도 당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폐 속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폐 속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지폐 속엔 어떤 그림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선 1000원.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퇴계이황 옆으로 한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명륜당이에요. 조선시대 진사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이 공부하던 성균관 내의 건물인데요.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위로는 매화가 그려져 있어요. 매화는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요. 매난곡죽 들어보셨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뜻하는데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해요. 조선시대 문인들은 이 사군자를 엄청 좋아해서 기르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어요. 그중 1000원에 그려진 매화는 퇴계이황이 가장 아꼈던 나무죠. 뒷면엔 1746년에 그려진 개상정거도가 위치해 있어요. 바로 겸재정선의 그림인데요. 겸재정선은 조선 회화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법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정선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 미술은 중국과 전통적 사대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나 장소를 그렸는데 직접 가는 게 어렵다 보니 대부분 상상해서 그렸죠. 하지만 겸재정선은 한반도의 진짜 풍경을 그림 속에 담으려 했어요. 실제 펼쳐진 광경을 담는 화법이 진경산수화였죠. 물론 그 이전에도 한반도를 소재로 한 그림이 있었지만 겸재정선의 그림처럼 주류로 내세우진 못했어요. 또 정선은 마냥 풍경을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담아 실감나게 과장시키면서 자신의 감각을 담았죠. 지금은 간송미술관이나 중앙박물관에서 정선의 많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를 높여 5,000원으로 한번 가보죠. 5,000원엔 마찬가지로 조선 중기의 문신 율곡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옆으론 오죽헌이 그려져 있어요. 강릉으로 수학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마도 한 번씩 들려보셨을 필수 코스죠. 오죽헌 안에 있는 몽룡실은 율곡이가 태어난 곳인데요. 한국 주택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신사임당이 율곡이를 낳던 날 검은 용이 방으로 날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꿈속의 용, 몽룡실이라 불렀다고 해요. 오죽헌의 오죽은 검은 줄기의 대나무를 뜻하는데요. 건물 주위로 검은 대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가보시면 오죽들이 잘 보존돼 있답니다. 뒷면으로 돌려보면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초충도인데요. 신사임당은 경직된 조선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여류화가기도 하죠. 초충도에서는 포도, 벌레 등 다양한 소재가 담겨져 있는데요. 현존하는 초충도의 대부분이 신사임당 작품일 정도로 초충도는 신사임당의 독보적인 분야였죠. 또 더 가격을 높여보죠. 이번엔 10,000원.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근엄하고 인자한 얼굴 옆으로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어요. 한자어를 풀었으면 달과 해 앞에 5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이란 뜻이죠. 주로 병풍으로 그려졌는데요.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임금님 뒤에 병풍 많이 보셨죠? 그게 1월 오봉도예요. 1월 오봉도는 왕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죠. 임금의 뒤에 항상 있고 왕이 죽을 때에도 왕과 함께 묻혔는데요. 병풍만 홀로 있을 때에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왕이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졌죠. 화폐에서도 세종대왕 뒤에 1월 오봉도가 담겨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용비어천가,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시인데요. 임금이 된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덕을 쌓아 하늘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죠. 뒷면엔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담겨 있어요. 해와 달과 오행성의 위치를 측정하여 자연을 예측하는 혼천의, 1395년에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리고 모든 지폐를 통틀어 유일한 현대기술인 광학천체망원경도 있죠. 광학천체망원경은 보현산 천문대의 망원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사망원경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5만원! 5만원권에는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앞서 말했듯 헌원설원과 함께 경직된 분위기의 조선시대에서 몇 안 되는 여류화가인데요. 왼편엔 신사임당의 묵포도도가 그려져 있어요. 포도를 담은 그림은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은 매우 인기가 많아서 당대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해요. 또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사임당이 잔치집에 초대된 어느 날 국을 나르던 하녀가 어느 부인의 치맛자락에 국물을 엎어 얼룩이 생겼어요. 신사임당이 그 치마에 그림을 그리자 얼룩이 곧 포도송이가 되고 싱싱한 잎사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있는 그림은 신사임당의 초충도수병. 신사임당의 전공 분야인 초충도 중 하나인데요. 너무 진짜 같아서 닭이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쪼았다는 설도 있죠. 뒷면엔 어몽룡의 월매도가 그려져 있어요. 앞서 말했듯 이황도 매화를 좋아했지만 이이와 신사임당도 매화를 좋아했대요. 이 그림 속 매화는 흔히 그리는 꽃이 무성한 매화가 아닌 곧고 조촐한 가지 속 담백한 느낌인데요. 이 그림체는 어몽룡의 특징으로 후에 조선 중기 매화에 전형이 되었죠. 한국은행은 5,000원권 속 초충도를 비롯해 이미 신사임당의 그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 어몽룡의 작품을 넣었다고 해요. 신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 매화 그림 중 어몽룡의 그림이 가장 유명하고 빼어났기 때문이죠. 그 뒤로는 이정의 풍죽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정은 대나무를 담는 목죽화에 있어 조선시대 3대 화가로 손꼽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오른팔을 크게 다치기도 했지만 꾸준히 작품을 이어나갔어요. 짙은 먹과 흐린 먹의 대조로 깊은 표현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정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듯 지폐 속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림을 알고 다시 보니까 약간 작품 감상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갑 속 그 지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영상에 나온 지폐의 소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00원권에는 앞면에 태계 이황, 성균관의 명륜당, 매화가 그려져 있어요. 뒷면에는 정선의 개상 정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5,000원권에는) 율곡 이이와 오죽헌과 오죽이 그려져 있어요. 뒷면에는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그려져 있네요. 만원권엔 세종대왕과 1월 오봉도, 용비어천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엔 혼천이 시계,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그려져 있어요. 5만원권은 신사임당과 묵포도도, 초충도 수병의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엔 어몽룡의 월매도, 이정의 풍죽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화폐의 역사적 인물과 다양한 대상들이 소재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럼 이런 지폐의 제작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제작 기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폐의 제작에는 파나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파나란 나무, 금속, 돌 등의 면에 형상을 그려 판을 새기거나 만든 다음 잉크나 물감을 등을 칠하여 종이나 천 등에 찍어내는 그림입니다. 파나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파나의 큰 특징으로는 간접성, 복수성, 특수성을 들 수 있습니다. 파나에 4종류가 있어요. 볼록파나, 오목파나, 평파나, 공파나로 만들어진 판의 판형에 따라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오목파나와 평파나의 기법이 지폐 제작에 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목파나는 원판에 흠집을 내어 오목하게 만든 후 오목한 곳에 잉크가 고여 프레스기를 활용해서 찍어내는 파나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폐의 금속판을 제작할 때 쓰이죠. 지폐의 요판 인쇄 기술에 활용된답니다. 평파나는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 평평한 판 위에 잉크가 묻혀서 찍히는 기법으로 지폐 인쇄용 판 제작에 사용되지요. 그럼 파나의 원리가 활용된 지폐 제작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나의 원리가 사용된 이 지폐의 제작 과정에 가장 중요한 지폐 소재 및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2. 금속판의 원판을 요판 인쇄용으로 제작을 하고요. 3번째, 인쇄용 평파나 필름을 제작해 둡니다. 드디어 지폐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평판 인쇄를 시작하여 바탕무늬를 인쇄하고 스크린 인쇄를 통해 색 변환 잉크를 인쇄합니다. 다양한 위조 방지 효과를 붙이게 되는데요. 홀로그램, 숨은 그림, 특수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요판 인쇄로 지폐를 형태를 찍어내고요. 활판 인쇄로 일련 번호를 찍어냅니다. 그 후 검수 후 완성이 되는데요. 바탕에서 완제품까지 제작되는데 40에서 45일이 걸린다고 해요.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도울게요. 지폐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면을 원료로 용지가 만들어지고 인쇄의 첫 단계인 평판 인쇄 공정에서는 평판 인쇄기를 사용해서 지폐의 바탕에 들어갈 밑그림을 인쇄한다. 지폐의 앞뒷면에 동시에 기본적인 바탕 그림이 인쇄되는데 태극 문양과 미세 문자 등 유심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보완 요소도 바로 이때 들어간다. 그 다음 스크린 인쇄기를 이용해 은행권의 뒷면 우측의 하단부에 숫자를 인쇄한다.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액면 숫자가 인쇄되는 과정인데 색변한 잉크를 사용해 5만원권은 보라색과 녹색, 만원권과 5천원권은 녹색과 파랑색으로 숫자가 표현된다. 그 다음 띠 형태의 홀로그램을 부착하는데 지폐 앞면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홀로그램 띠는 은색의 얇은 원형 방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각 무늬 사이에는 액면 숫자가 써 있으며 이 띠를 복사하면 검게 변하는 게 특징이다. 이후에는 인쇄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요판 인쇄가 시작된다. 이때 사용되는 요판 인쇄 기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폐 본부에서만 볼 수 있다. 기계에 있는 오목한 인쇄판에 잉크를 넣어 강한 압력으로 용지 위에 이미지를 인쇄하는데 잉크 두께에 따라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인쇄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면과 뒷면에 각각 볼록 인쇄를 하고 나면 은행권을 검사하는 특수한 전용 설비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전체 개수를 한 다음에
번호를 인쇄하는 활판 인쇄가 시작된다. 활판 인쇄를 통해 낱장마다 각기 다른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활판 인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개수를 해서 낱장으로 단절한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는 지폐로 판별되면 1000장씩 묶인다. 이 묶음이 10개 들이로 다시 묶음이 된 상태로 한국은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장의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8번의 인쇄 공정 작업을 거친다. 시간으로는 대략 한 달가량 걸리는 셈이다. 자, 이렇게 지폐를 만들 때 가장 처음이 되는 지폐 디자인. 이 지폐 디자이너의 지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폐 디자인은 화폐만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와 NID 주민등록증, 국가신분증,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상품권, 카드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주제가 선정이 되면은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사실적으로 러프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검토위를 거치고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화폐가 제공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담고 디자인을 한다는 그 결과물 자체가 뿌듯한 거고요. 화폐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 연구센터 하는 디자인 자체가 보안 디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조 방지 요소거든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위조 방지에 대한 퀄리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폐는 계속 발전할 거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위조 방지 요소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자, 매력적인 화폐 디자인의 세계를 엿보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의 지폐와 우리나라 지폐의 상징성,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지폐를 디자인해 볼까요? 1. 우리나라 한 시대의 대표 인물을 선택해 보세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 중에서 말이에요. 2. 우리나라 한 시대의 대표 상징물을 선택해 보세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상징물이나 그림, 작품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표현 방법은 종이에 포토몽타주, 콜라주 기법, 패러디 기법, 찍기 기법, 채색 기법을 활용해서 직접 하나의 작업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폐 디자인의 순서 안내입니다. 1. 종이를 가로 15, 세로 7cm로 잘라보세요. 면섬유로 제작되는 지폐의 기본 재료가 우리는 종이를 이용하여 완성이 되는 거죠. 그 후 2. 선정된 인물을 앞면에, 상징물을 뒷면에 디자인해 보세요. 3. 다양한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표현을 완성해 보세요. 4. 본인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지폐 디자인의 소재로 표현한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과 상징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디자인에 활용한 이유와 표현 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친구들의 완성작을 한번 예시로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럼 집회 디자인 표현 시작. 고고! 주제는 앞면은 자신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표현을 하고 뒷면은 역사 속 중요한 상징물이나 사건을 표현해보세요. 표현 기법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집회를 디자인해 볼 수 있겠죠? 아이디어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숨은 요소들로 아이디어를 더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나라 집회의 궁금증 해결! 창의적인 집회 디자인의 작품을 기대해 볼게요. 오늘 수업도 화이팅입니다.